투트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초보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영상을 몇 개 찍었죠. 마지막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에다 팔면 되고, 어디서 상품을 구해오면 되고, 그리고 온라인의 플랫폼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온라인 비즈니스의 종목에 대해서 좀 속목을 해드릴게요. 온라인 사업의 종목은 일단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로 나눈다는 것은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첫 번째, 위탁 판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입 또는 병행 수입, 해외 사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해외 구매 대행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국내 시장이고요. 이제 해외에서 갔을 때는 크로스 보더, 그리고 온라인 수출, 요렇게 총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금 이 사업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탁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국내의 도매국이나 아니면은 온채널 아니면 오너클랜 같은 그런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상품이 올라가져 있잖아요. 그 상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토어에 올려놓고 팔릴 때마다 하나씩 구매해서 운영이 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형태예요.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최저가를 지켜줘야 돼요. 그들이 공지해놓은 최저가. 시장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겠죠. 그리고 그들이 사진을 올려놨지만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 이제 불펌을 금지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지재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탁 판매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재고를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접하기가 되게 쉬워요. 국내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국내에 사서 국내에서 보내주니까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상품은 여러분들한테 위탁 상품으로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 단계에 또 유통업자가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단점으로 말하자면은, 일단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업자들 뿐만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병행 수입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하고도 경쟁을 하셔야 돼요. 가격적인 경쟁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진율이 생각보다 박합니다. 물론 잘 찾아보면 마진율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사입 또는 해외 병행 수입,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국내 사입은 뭐냐면 위탁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 위탁은 주문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구매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미리 사놓는 거예요. 국내에서 조금 도매로 좀 사놓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개수가 많아지니까 하나하나 살 때보다 조금 저렴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게 국내 사입이에요. 그런데 나는 국내 사입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유통업자가 한 명이 더 껴있기 때문에 나는 유통업자 없이 이 상품들을 진짜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싶어. 이럴 경우 이제 중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이제 물건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도소매 또는 소매 해놓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런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해외에서 물건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인증이라는 절차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사업자 통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진 없이, 도매업자의 마진 없이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든 어디든 컨택을 해서 공장에서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병행 수입 또는 해외 사입, 요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재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아마 큰 단점일 거예요. 하지만 그 재고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좋은 장점들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배송이 빠르다는 거,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디자인의 상품도 할 수 있다는 거, 브랜딩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일반적인 행태가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사실 저는 단점을 잘 못 찾겠어요. 다만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중요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도소매, 전자상거래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도소매와 전자상거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종목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가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나를 거치지 않고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갑니다. 근데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부가세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국내에서 사면 국내 거 부가세 발생되죠. 그쵸? 근데 해외에서 사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매 대행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고객이 10,000원 줬으면 저는 8,000원 주고 물건을 사고 뭐 배송비까지 다 포함하면 2,000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00원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잡는 비즈니스예요. 보세요. 차이점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국내 사입이든 위탁이든 도매든 국내에서 구매했던 것들은 이미 부가세를 한번 냅니다. 그렇죠. 살 때 포함된 가격으로 사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가세가 붙어있는 가격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최종 가격의 부가세가 기준이 돼서 부가세를 만들어지지만, 부가세 내는 거를 자료를 만들지만은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의 단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할게요. 해외 구매 대행은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까지는 인프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없어요. 재고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인증 상품들도 대부분 다룰 수가 있어요. 뭐 KC 인증 같은 거, 어린이는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장점으로 볼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재고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빠른 상품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신성 있는 상품을 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도 해외에서 긁어다가 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고객에게 노출시킬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단점은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지재권.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진들 있죠, 이미지들 있죠, 다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갖고 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판매하는 데는 분명히 지재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은 좀 낮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밖으로 나오는, 생각보다 진입장벽은 되게 쉬운데 생각보다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 단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CS도 어렵고 배송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쪽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상품을 동남아시아로 팔거나, 일본에 있는 상품을 동남아시아로 팔거나, 중국에 있는 물건을 미국으로 팔거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누구는 중개무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크로스 보더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형태가 되게 뭔가 수출 같기도 하고 수입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애매하죠. 그쵸? 이거는 구매 대행 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해외에서 사서 해외로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구매 대행 서비스를 두고, 구매 대행 종목을 두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형태는 마치 구매 대행과 같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외에 있는 고객이 우리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해외 그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산대금을 받습니다. 그쵸? 이익을 받죠. 그러면은 달러든 뭐 위안화든 이 돈이 우리한테 정산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화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소매, 전자상거래 이렇게 두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매대행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상식이에요. 구매대행처럼 보이지만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크로스보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플랫폼에서는요, 물건을 갖고 있지 않는 셀러한테는 아예 입점조차도 안 시켜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크로스보더처럼 이제 중국에서 사서 미국으로 보내거나 일본에서 사서 미국으로 보내거나 이런 것들 셀러들이 조금 불편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크로스보더의 장점은 뭐냐면 이 플랫폼 자체가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그 해당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려운 상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유아동 상품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 관련된 이런 것들이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해외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취급할 때는 오히려 크로스보더가 조금 나을 수 있는데, 단점이 또 있는 게 정산이 정말 느려요. 쿠팡만큼 느려요. 그게 좀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출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쇼피처럼 뭐 쿠팡이나 지옥션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물건을 뭐 쇼피에다 올려놓고 이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사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걸 보고 이제 온라인 수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내 상품은 아니잖아. 하지만 이제 정말 고마진을 위해서는 내 브랜드, 국내에서 이렇게 만든 브랜드를 이제 올려놓고, 내 브랜드니까 좀 마진율이 있겠죠? 그리고 판매를 하는 거죠.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제 국내에서 보낼 수도 있고, 대량으로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포장해서 뭐 쇼피에 근처에 있는 창고나 미국 아마존에 있는 근처의 창고나 이런 거다가 뒀다가 주문 들어올 때마다 슉슉슉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해외 수출인데, 이게 해외 수출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은 국내에서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쓰게 되면 부가세는 국내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재료도 사고 해서 부가세가 발생한 것들을 수출과 함께 동시에 그동안 냈던 부가세,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세들을 전부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출업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수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출 같은 경우가 규모가 엔간히 크지 않으면 브랜드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가 재고를 가지고 않고 이제 쿠팡이나 지옥션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다 판매할 때는 진짜 마진이 500원도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취급하는 상품들도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 거, 그런 거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브랜드가 있다면 그 해당 나라에다가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다 되셨나요? 하나, 위탁 판매 방식. 두 번째, 국내사입 및 병행 수입 방식. 세 번째, 해외 구매 대행 방식.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크로스보더와 그리고 온라인 수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의 비즈니스의 형태, 셀러의 형태로는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영상을 재생 목록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금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은 일단은 이 유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셀러로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테크트리를 타야 될지 좀 공부가 됐을 거고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